308페이지 제일 위에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요즘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무주의 동산. 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자,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제일 위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뭐죠? 우리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바로 주인 없는 물건 먼저 잡아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무주물 선점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자, 강에 가서 물고기 잡으면 내 거다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렇게 시험에 출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나오고. 자, 무주의 동선을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그거 체크하세요.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유의 의사가 필요한 거 그는 무주물 선점 이거 한 개예요. 유실물 습득은 어때요? 유실물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길에서 주웠을 때 이걸 자기 주머니에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관공서에,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신고하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사람이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주운 사람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유실물 습득에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럼 횡령죄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죠? 이거는 소유의 의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죠? 횡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다시 한 번 더 252조의 2항 무주의 부동산은 이거는 선점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거는 국유입니다. 국유. 무주의 부동산은 먼저 선점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3조 자, 유실물 습득.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소유의 의사 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소유의 의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54조 매장물 발견. 자, 예컨대 남의 땅에서 만약에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러면 이것도 바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1년 동안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자가 되겠지만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땅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 땅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게 돼요. 그럼 절반하기 전까지는 공유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255조는 읽지 마시고 그 맨 밑에 줄, 즉 문화재는 선점, 습득, 발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부입니다. 첨부. 법 전부 보세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해야 돼요. 자, 우리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A 소유 땅에 B가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B가 무단으로 심었다면 이 나무 소유권은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부합돼 버려요. 부합된다. 저 다시 이 나무 소유권은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B로서는 A에게 생긴 이득 범위 내에서만 이 나무 값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상 청구죠, 그죠? 보상 청구.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임차권을 취득해서 또는 지당권을 취득해서 거기에다가 나무 심었다면 이때는 나무 소유권이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그죠? 저희가 나무 심으려고 땅을 임차했던 거예요. 나무 심으려고 임차해서 나무 심었는데 근데 그 나무가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해, 그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부속을 시키면 이때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땅 소유자에게 안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A 소유 땅을 B가 임차해가지고 여기서 주유소 영업합니다. 이 임차인이 자, 주유소 영업 때문에 이 땅에다가 유류, 저장조,
이걸 설치했습니다. 유류 저장조. 그러니까 유류 저장조라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땅에다 묻은 거예요. 묻었습니다. 이때 유류 저장조가 이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는가, 이게 부합되는가, 부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유사겠다고 땅 임차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류 저장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했습니까? 권한을 가져간 겁니까? 권한을 가져간 거니까 부합 안 돼요. 권한을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 거다? B 겁니다. A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권한을 가지고 한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2번에 B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B. 토지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지하에다가 유류 저장조를 설치했을 때, 그다음 마지막 줄 중간쯤에 보시면 부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만. 자, 부합 인정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보세요. A 소유 건물인데 B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얻어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부속했는데 그 부속한 것이 지금 천정에, 그 다음에 벽체에다가 합판 갖다 붙였습니다. 또 석재 갖다 붙였습니다. 또 바닥 이런 거 새로 깔았어요. 바닥 깔은 게 창판 깐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바닥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권한을 가지고 부속을 시켰는데 원래 권한 가지고 부속시키면 그럼 원칙은 부합이 되지 않잖아요. 원칙은 부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석재를 갖다 붙였다. 합판을 갖다 붙였다. 또는 바닥을 새로 깔았다. 자, 바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판 아니에요. 걷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완전히 건물의 일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을 구성 부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 부분 되었다면 구성 부분 되어버린 천장에 붙어있는 석재가 임차인이 내 거다 이러면 됩니까? 그거는 떼버리면은 물건성이 사라집니다. 그죠? 저기 벽체에 붙어있던 석재를 떼버려서 딴 데 내다 팔면 안 팔려요. 그거 맞죠? 그죠? 완전히 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완전 구성 부분 돼버리면 이때는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합될 수밖에 없고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나중에 뭐 유익비 달라, 필요비 달라라고 비용 상환 청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붙은 석재가 내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붙은 석재는 건물 쪽에 넘어가는 거고 그 비용 좀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니은의 구성 부분 된 경우 A 보세요. 타인이 권한을 가지고 부속한 경우라도 바로 밑에 줄, 자, 바로 밑에 줄,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뒷페이지에 제일 위에 B번에 건물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한 것이어도 내부 벽과 천정에 부착시킨 석재 합판, 자, 어때요 이거? 부합돼버리죠? 부합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 끝에 가스 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 공급시설, 자, 어때요? 자, 땅에 묻은 가스 공급시설은 이거는 나중에 패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뽑아내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겠죠? 또 뽑아내버리면 사실 물건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사가 빠진 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이해지겠죠? 사실상 물건성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대시에 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가스 공급업자는 이때는 그 가스 공급 시설이 내 거다 이건 안 되고 비용 달라, 그죠? 맞습니까? 비용 달라 이 청구밖에 안 됩니다. 또한 자, 주유소 지하에 매설한 유류 저장조, 이것도 혼동하지 마시고, 아까는 유류 뭐라 그랬죠? 유류 저장조. 지금 나오는 것은 탱커 A 소유 땅을 B가 임차해서 여기다가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했대요. 이거 판례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 탓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덮게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뽑아낼 수 있습니까? 뽑아내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뽑아 올리면 됩니다. 딴 데 설치하면 돼요. 이거는 애당초 땅 자체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한 거니까 뽑아놓으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의 완전 구성 부분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부합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판례가 이제 뭐, 같은 취지 판례인데, 자, 여기 보세요. A 소유 건물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증축했습니다. 자, 요만큼을 증축한 거예요. 요만큼을. 자, 이거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한 거 맞죠? 동의받아서 한 거니까. 그 증축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부합 되겠어? 안 돼? 자, 죄송합니다. 독립성이 만약에 있다면 권한 가지고 한 거니까 부합이 안 돼요. 그죠? 부합이 안 됩니다. 부합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이 부분은 내 거다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고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신이 사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부합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게 따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일단은 임차인 B, 저 사람의 구분 소유가 성립해요. 맞습니까? 요 부분만, 요것만 이 사람 겁니다. 그죠? 그게 구분 소유죠. 그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이자고 소유자가 된 거니까 구분 소유가 되는데 독립성이 없으면은 그러면 즉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그때는 부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보고 비용 상환 청구 또는 보상 청구 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B 보세요. B. 만일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자, 그러면 권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불문하고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독립성이 있다면, 그리고 증개축자에게 권한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증축 부분에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은 이거는 설사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이 안 됩니다. 이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농작물은 무단으로 남의 땅에 심었다 하더라도 또 명의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누구한테?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314페이지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의 기초 개념 잠깐 한번 살펴보고, 자, 공동소유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는 아무런 단체를 구성 안 하고 있는 개인 A, B, C가 공동 소유할 때 이걸 공유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 친구 3명에서 5천씩 내가지고 1억 5천만 원, 1억 5천짜리 땅을 한 필지 샀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단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조직 아니죠. 그죠? 그냥 개인이죠. 개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공유. 그래, 합의는 뭐라 그러죠? 초합. 초합은 쉽게 말하면 뭐죠? 동업하는 사람. 동업하는 A, B, C입니다. 그런데 의사 3명에서 각 2억씩 출자해가지고 6억 원의 공동 출자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건물 매입하고 의료기기 매입했다면 그럼 의사들이 공동 소유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통업하면서 공동 소유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합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뭐라 그러죠? 비법인 사단. 자, 비법인 사단 설명 안 할게요. 제가 얘만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종중, 그 다음에 교회. 자, 그러면 종중 땅은 그 종중원들의 총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공유에서 각 공유자가 각자 자기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러면 그 지분을 팔겠다. 지분 처분하겠다. 자, 어때요? 이거 자유롭습니다.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공유에서 지분은 이거는 완전히 독립된 재산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자. 분할 청구 어떻습니까? 지분의 비율로 자르자.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5년 내에서 불분할 약정 가능하다. 그죠? 5년 내에서 불분할 약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회에서 각 조합원들이, 각 동업자들이 각자 자기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다른 특별한 약정 안 했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요. 그러겠죠? 출자 많이 한 사람이 지분도 크겠죠? 그죠?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분을 처분하겠다. 어떻습니까? 자, 동업하는데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판다는 것은 그 동업자의 지위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동업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동업자들은 곤혹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 합의에서 지분을 팔 때에는 이거는 제한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조합원들 저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하겠다. 어때요? 동업자인데 분할하자. 이거는 동업하지 말자 말이죠.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 청구 불가. 안 되는데 다만 조합이 해산했다면, 이 말은 동업 다 끝났다면 이때는 이제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따라요. 공유물 분할 방법, 이 방법에 따릅니다. 그러면 총묘에서 자, 종중 땅입니다. 그러면 종중원들이 각자 자기 지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또 교회 건물인데 교인들이 자기 지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겠죠.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하겠다. 이런 말은 애당초 없는 말이고, 그러면 분할 청구도 원래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자르는 겁니다. 그럼 그래요? 분할 청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기초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그 31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게 그 전까지는 시험에 좀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뜸한데 높아시면 한번 읽어볼까? 자, 첫 줄 것 해보세요. 수인 공동의 무주물 선점. 여러 사람이 무주물을 선점했다는 말입니다. 그 나눠 갖기 전까지는 일단 공유주. 그죠? 그 다음에 유실물 섭득. 여러 사람이 같이 유실물을 섭득했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섭득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섭득했으니까 공유겠죠. 그죠? 이거는 매정물 발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사람이 매정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타인 물건 속에서, 타인 말하자면 토지에서 매정물 발견하면 그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절반한다 그랬죠. 절반하니까 저게 나누기 전까지는 공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혼합. 자, 이거는 뭐 크게 안 중요한데, A 소유 동산과 B 소유 동산이 이게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성물 된 겁니다. 이게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는 떼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게 만약에 10만원짜리고 이게 3만원짜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이 합성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B한테 3만원 보상을 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작지만 11만원짜리다. 이거는 가격은 적은데 더 커요. 이러면 주종의 구분이 힘들죠. 그죠?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종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 합성물을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두 사람이 공유합니다. 됐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공유물에서 생긴 과실은 당연히 공유지. 맞습니까? 공유물에서 생긴 과실.
이거 당연히 공유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 자, 공유 맞죠? 그 다음에 F 보시면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말입니다. 공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 경계선상에 경계표, 담, 국어 기억납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표, 담, 국어는 이거는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돼요. 나머지 기속 불명 어쩌고 하는 것은 보지 마세요. 시험 안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공유로 추정되는 거 경계선상에 경계표, 담, 국어 이거 말고 그 앞에 것들은 다 그냥 공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중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공부했던 거 지금 뭐 수인 공유, 수인 공동의 무주물 선점, 수인 공동의 뭐 매장물 발견 쭉 나오다가 경계선상의 경계표 이렇게 나오면 요거죠, 그죠? 요거는 추정되고 나머지는 그냥 공유죠, 그죠? 자, 추정되는 경우만 따로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바로 317페이지 가세요. 317페이지. 자, 이제 공유물입니다. 자, 공유에서 공유 지분은, 이거는 아까 했습니다.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기억나죠? 처분이 자유입니다. 근데 공유물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그 다음에 변경. 이거 어떻게 해요? 전원동이 필요합니다. 전원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 중에서 이용계량. 이용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지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공유자 수가 아니고 뭐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증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보증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처분 변경 전원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하고 우리 4분의 3과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땅인데 갑이 단독으로 이 병에게 공유물을, 지분 아닙니다. 공유물, 이 공유 건물을 이걸 판 겁니다. 자, 건물 아까 그냥, 자, 건물, 공유 건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전 넘겼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이죠, 그죠? 과반수권자이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등기는 만약에 무효다 이렇게 나면 O 할래요, X 할래요? O입니다. 누가 그래? 요. 무효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게 무효인 이유가 이 사람의 지분까지도 처분한 거니까 그게 무효인 거죠, 그죠? 남의 지분까지도 처분해버린 거니까 그게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처분자 자신, 갑의 그 지분 그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 그죠? 아무튼 무효 이렇게 나왔을 때 맞는 말 맞아요. 다만 처분자, 그 사람의 지분 한도에서는 유효.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자기 지분 등기를 이걸 되찾는 소송해야 됩니다. 이 등기를 전부 말소하라. 이러면 된다? 이런 청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게 지문 조문의 동그라미 2번. 예컨대 갑을 병이 각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X토지를 과반수권자 갑이 단독으로 A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버리면 그 A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다, 그죠? 무효다. 다만 나머지 을과 병이 갑의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 못해요. 왜 못한다? 바로 밑에 줄 처분자,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니까. 그 다음에 공유물의 이용계량은 지분 과반수죠? 그런데 갑을 병이 6분의 4와 6분의 1, 6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건물을 갑이 단독으로 이 정에게 임대했습니다.
자, 공유물을 임대한 거예요. 공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자, 임대는 이거는 적법한 거다. 이 사람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적법 점유다 맞습니까? 적법 점유. 그 다음에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이자가 월세 못 내니까 월세 2달 밀리니까 이 사람이 해지하고자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면 때문에 해지하지 말재요.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해지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또 이게 상가인데 이 사람이 갱신 요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갱신 거부 사유가 있어서 갱신 거부해버립니다. 그걸 갑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갱신 거부했다. 자, 이것도 갑이 단독으로 해도 괜찮다? 자, 임대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갱신하거나 갱신 거부하거나 이것 전부 다 공유물의 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용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지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반수권자가 이걸 타인에게 임대해서 이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적법점유입니다. 적법점유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들이 이 정에게 그 나가세요 라고 점유 배제를 청구하겠다. 어때요? 점유 배제 청구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을과 병이 이 정에게 자기들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어때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차인 정은 자신에게 임대한 갑에게 차임을 전액 지급했을 때, 차임 전부를 지급했을 때 이 차임 지급은 적법하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주는 거 맞잖아요.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 관계는 이 사람과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사람에게 차임 지급했으면 제대로 준 겁니다. 다만 이자가 혼자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더라도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길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이 3분의 2와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땅입니다. 갑이 말이죠. 이쪽은 나 혼자 쓴다. 이쪽은 네가 쓰라. 라고 여기다가 철책을 세웠습니다. 좀 나쁜 놈인데. 자, 이래도 괜찮다. 이것도 공유물의 이용 방법을 정한 거니까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대요. 자, 특정 부분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과반수권자가 지배해도 괜찮대요. 이거는 적법점유입니다. 적법점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쪽에 큰 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써라 했지만 사실은 사용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자기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어때요? 다시 이 사람이 과반수권자라고 해서 특정 부분을 혼자 써버립니다. 그거는 괜찮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비율로 쓰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 과반수권자가 특정 부분을 혼자 지배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이 다른 병한테 인도해줌으로써 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가세요 라고 점유, 배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안 됩니다. 자, 과반수권자로부터 인도받은 거 이거 적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점유, 배제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거 안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공유 땅입니다. 3분의 2, 3분의 1. 근데 A가 말이죠. 이건 나대지인데 A가 혼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것도 적법인가? 나대지에 건물 짓는 것도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건물 짓는 것이 단순한 이 땅의 이용입니까 이게? 이 토지에 대한 물질적 처분입니다 이거는. 또는 변형입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자, 과반수권자라고 해서 나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까지는 허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용 범위를 넘어섰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위에 그 니은의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갑을병이 자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X토지 전부를 과반수권자 갑이 을병 동의 안 받고 A에게 임대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해도 괜찮죠? 그 밑에 판례 첫 줄 중간쯤에 갱신 거절 통지 이것을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공유자 지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그 밑에 띄고 보십시오.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 이자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해도 괜찮죠? 다만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됩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리얼의 첫 줄 끝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그 점유자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대요. 그런데 미음에 과반수권자라고 해서 나대지에다가 새로이 건물 건축은 이거는 바로 밑에 줄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왼쪽에 말이죠. 그 두 번째 판례가 있는데 자, 핵심 문장만 제가 줄칠게요. 첫 줄 줄치세요.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효력 있고 그 특정 승계내에게도 승계된답니다. 자, 다시 A, B, C가 공유하는 땅인데 이 땅의 이용 방법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용 기타 관리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C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자, 이 사람에게도 이 합의가 효력 있대요. 미친답니다. 이 사람도 이 합의대로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일단 곧 뜨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만 일부 공유자만이 기간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공유 땅 전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특약.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그런 것은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A, B, C가 공유하는 땅인데 세 사람이 합의했습니다. A가 전체 땅을 다 이용한다. 그것도 기간 무제한으로 말입니다. 무제한으로 혼자 독점한다. 독점 사용한다. 이렇게 셋이 합의했습니다. 셋이 합의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C의 지분을 나중에 D가 샀습니다. D가 샀을 때 이 사람도 바로 이 특약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땅을 조금 더 못 쓰게 된다? 어때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그죠? 자기들끼리 혼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들 그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만약에 상속받은 형제들이라면 말입니다. 아, 형님 혼자 쓰세요. 라고 동생들이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C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자 이 사람까지도 이 특약에 매인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죠. 그죠? 이런 것은 이 사람의 교리가 없대요. 아,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줄. 자,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키로 하는 계약. 이 약정, 이것도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채권 계약이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A, B가 공유하는 땅인데 이 B가 자기 지분을 A에게 양도하기로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놓고 B의 지분을 C에게 팔았습니다. 지분을 이자에게 팔고 이자가 이제 지분권자가 되었습니다. 지분권자가 되었으면 기왕에 이 사람들끼리 체결한 이 계약을 이 사람이 이제 이행을 해줘야 되는가?
이해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A 소유 땅입니다. A가 이걸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중에 C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공유자들끼리 지분 양도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채권 계약일 뿐입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분을 매수한 자가 이 계약을 이행해 줄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로 양도해 주기로 계약을 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약정이 그 특정 생견에게 당연히 생겨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전입니다. 보전. 보전은 각자 할 수 있다 그랬죠?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보전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 B, C가 공유합니다. 근데 D가 이 땅을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세 사람 모두가 나서서 방해 배제 청구하는 거야? 그거야 누구도 안 말릴 거고 C가 혼자 나서서 이 D에게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의 소를 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니까. 마찬가지로 A, B, C가 3분의 1씩 공유하는 땅인데 근데 A가 혼자서 이 땅 전부를 독점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3분의 1 지분권자라면 이거는 불법 점유입니다. 과부수권자는 괜찮아요. 근데 소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 점유니까 C가 A 보고 그 전부를 인도하라 라고 청구한다. 보존행위입니다. 괜찮아요.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든 같은 공유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불법 점유하든 간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다. 저 니은하고 니은 첫 줄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를 인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띠것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 전부를 또는 일부를 무단히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리얼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다른 것 조금 혼동되는 게 있으니까 요거하고 비교될 만한 판례가 있으니까 먼저 잘 보세요. A, B, C 공유 땅입니다. 공유 땅인데 이게 D에게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단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 계약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였다면 그러면 원인 무효로 등기한 거 맞죠? 그죠? 원인 무효로 등기된 겁니다. 이랬을 때 아무나 나서서 C가 나서서 이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물론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다. 이거는 전혀 말릴 필요 없는 거고 자기 지분 등기를 되찾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자기 지분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도 괜찮지만 전부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보존행위니까 괜찮다. 그죠? 보존행위여서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리얼의 첫 줄 중간에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각 공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해도 괜찮다. 제 오른쪽에 중간에 판례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 자, 각자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자,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은미는 그냥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겁니다. A, B, C가 공유하는 땅인데 A의 지분을 말입니다. A의 지분을 D가 각종 서류 다 위조해서 자신에게로 무단히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지분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래요. 그죠? 이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나서서 이 공유물에 보존 행위한답시고 무등기를 이 지분 등기 무유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오지랖입니다. 그런 거래요. 아, 남의 지분이 그게 침해되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왜 나섭니까? 아, 그런 거래요. 그죠? 공유물은 자기들끼리니까 공유물은 아무나 나서서 이거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공유물 보존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자, 어느 한 사람의 지분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 말소시키겠다. 이거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 이것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유물 보존한답시고 그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는 공유물 보존이 아니래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할 청구. 자, 잠깐 쉬시고요.